지난 23일 집중호우 당시 인명피해가 발생한 초량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합동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식 현장에는 피해 유족들이 나와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9일 기준 부산 지역 7월 강수량은 746.8mm로 집계됐습니다. 기상 관측망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후 부산의 7월 강수량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양으로 평년 7월 강수량의 2배를 넘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중 마지막 남은 구간인 옛 해운대 역사와 정거장 부지의 활용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역사 부지의 경우 해운대구 주최의 토론회 등을 거쳐 주민 품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50대가 불시 점검반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지난 23일 집중호우로 당시 인명피해가 발생한 초량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합동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식 현장에는 피해 유족들이 나와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집중호우로 3명의 시민이 안타깝게 희생된 사고 현장. 당시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에 지하차도에 갇혔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겁니다. 당시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사고 일주일 만에 실시된 이번 합동감식에는 민간 전문가와 국가수연구원, 경찰 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감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먼저 분당 20톤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펌프의 작동 여부입니다. 또 지하차도 넓이와 폭 등 구조적 문제와 주변 하수 배관 설계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고 당시 만조의 영향으로 빗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부산경찰청은 수사전담팀 구성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사고 당일 구청 상황 근무자를 조사한 데 이어 부서 실무자와 책임자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지자체 대처나 사전 통제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감식 과정을 지켜본 피해자 유족들은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하며 법정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정해진 데는 없고 더 이상 해봤자 없으니까 소송을 하셔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경찰은 사고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인한 뒤 소환 조사 범위와 신병 처리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침수 위험이 높은 부산의 모든 지하차도에 대해 호우특보가 발령될 경우 자동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경보가 발령될 경우 자동으로 지하차도 진입을 우선 차단하고 이후 교통 상황과 기상 상황을 판단해 운행을 재개할 수 있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되기 전이라도 일선 지자체들이 지역 내 위험 지하차도를 파악해 경찰 등과 함께 지하차도를 통제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달의 강수량이 7월 강수량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지난 29일 기준 부산 지역 7월 강수량이 746.8mm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상 관측망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후 부산의 7월 강수량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양으로 평년 7월 강수량 300mm와 비교하면 2배를 넘습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 폭우는 시베리아 이상고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는 올림픽 교차로에서부터 동부산 관광단지까지 모두 9.8km에 달합니다. 일부 구간은 그린레일웨이 사업으로 공원이 됐고 마지막 남은 폐선 구간인 옛 해운대 역사와 정거장 부지는 공원화, 상업화 개발 등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역사부지 공원화는 돌고 돌아 주민들의 품으로 올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 1934년 건설된 옛 해운대 역사. 1987년 재건축된 국내 유일의 팔각정 모양의 기차역입니다.
동해남부선이 폐선된 지 7년이 됐지만 이곳에 활용 방안을 놓고 여전히 맴돌고 있습니다. 철길을 중심으로 옛 해운대 역사 부지는 4,631제곱미터, 철길 뒤편 해리단길 쪽 정거장 부지는 25,391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해운대구는 해운대 역사 부지의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옛 해운대 역사 및 정거장 시민공원 조성 용역을 실시했고 11월에는 옛 해운대 역사 부지를 공원으로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탈각정 존치 여부를 놓고 주민과 시민사회 간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또한 제각각이었습니다. 주민 대표분들은 강력하게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안이 컸습니다. 자문을 한번 몇 분 심의위원들한테 받아보니까 어떤 위원은 보존하자라는 의견을 내신 분이 계셨고 또 어떤 그 위원들은 지금은 역사성이 없기 때문에 뭐 해체도 안 괜찮겠나라는 의견을 내신 분도 계셨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해운대구 주최로 토론회가 2차례 개최됐습니다. 입장차가 팽팽하다 보니 고성이 오가고 갈등의 대립각이 날카로웠지만 결국 합의점이 도출됐습니다. 결론은 팔각정 존치를 하기로 했고요. 양쪽 날개는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게 결정이 난 상태에서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부산시 문화재 전문가 그리고 구조기술사와 함께 현장을 좀 둘러보고 이제 그 내용을 담은 공원 조성 계획을 만들어서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옛 해운대 역사 정거장 부지는 부산시와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3년 상업화 개발로 협약을 체결한 상황. 철도시설공단 또한 지하 1층, 지상 13층의 관광 숙박과 판매시설 조성 등 상업화 개발 계획에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동해남부선이 폐선되기 이전 열차가 달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열차가 폐선된 지 7년이나 지났지만 옛 해운대 역사 부지와 정거장 부지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요. 다행히 역사 부지의 공원화는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준비를 찬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쪽짜리 공원이 되지 않기 위해 정거장 부지 공원화에 대한 지혜와 동력을 모을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 최초로 도심 내 소규모 3개 학교가 통합됩니다. 금정구 금사회동동 일대 이야기인데요. 이 지역은 금사공단 쇠퇴와 함께 학령 인구가 급감한 지역입니다. 부산 전체적으로 학령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 곳곳에서 학교 통폐합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2022년 3월부터 금정구 서곡초등학교가 금사초등학교로 통합됩니다. 2018년 회동초가 금사초로 합쳐진 이후 2년 만에 통합이 또다시 결정된 겁니다. 이로써 내후년부터 금정구 회동 금사동 일대에는 1개의 학교만 남게 됩니다. 부산 최초로 도심 내 소규모 학교 3개가 통합되는 건데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통합이 결정된 서곡초의 학생 수는 2010년 254명에서 현재 102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부산 전체로 보면 2000년 63만 명이던 학령 인구는 2019년 32만 명으로 20여 년 만에 31만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부산 내 학교 통폐합이 속도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달에는 전교생 57명의 동구 좌성초가 범일초 통합이 결정되기도 했는데 올해부터 2024년까지 부산 지역 초중고 가운데 24곳이 통폐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학교를 무조건 없앤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통폐합이 아니고 저희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하려면 학교가 통폐합이 되어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힘들거든요. 소규모 학교 128개 학교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개발 계획이 있다든지 지역적으로 그 학교에는 꼭 학교가 꼭 있어야 되는 너무 학교가 없어서 학교가 꼭 있어야 되는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제외하고 학교 통폐합과 함께 폐교된 학교는 글로벌 외국어 센터와 놀이마루, 지역 복합 문화시설 등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청은 또 학교 통폐합에 참여한 학교에는 3년간 9천만 원에서 6억 원까지 지원해 통합학교의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 문제 등 학부모들의 폐교에 대한 반발도 있어 학교의 통폐합을 둘러싼 잡음은 여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사단법인 부산평화시장 번영회와 LG 헬로비전 부산방송이 전통시장 발전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30일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평화시장 상권 활성화를 비롯해 전통시장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방송 콘텐츠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969년 철물 상가로 시작한 평화시장은 70년대부터 의류, 신발, 도소매 시장으로 성장했으며 올해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부산시가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50대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확진 환자와 접촉해 8월 5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A씨는 지난 29일 외출을 했다가 불시 점검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A씨를 포함해 부산에서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모두 49명이며 해외 입국자는 36명, 확진자 접촉자는 13명입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소상공업체 900여 곳을 선정해 마케팅 비용 5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상반기 840곳에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950곳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 올해 온라인 마케팅 활동 비용을 50만 원 이상 지출한 소상공인입니다.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부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벼 잎을 갉아먹어 수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홍명나방 발생률이 지난해보다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장마가 길어진 탓에 농가의 초기 벼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벼잎이 하얗게 변해 끊어졌습니다. 비례충으로 분류된 홍명나방 애벌레가 갉아먹은 흔적입니다. 매년 6에서 7월경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날아와 논에 피해를 끼칩니다.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가 강서 지역 논을 돌아본 결과 올해 홍명나방 발생률은 89%로 지난해의 10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장마 기간이 길어지면서 농가에서 적기에 방제를 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원래 지금 도일병하고 홍명나방 이것도 작년하면 더 심해요. 작년이랑 하면 더 심하죠. 지금 장마가 좀 길어서 그런가. 올해는 또 유별나게 지금 봐서는 요거 못 잡으면 뭐 한 30% 정도는 그냥 여사로 감소가 된다고. 홍명나방 이거 못 잡으면 요 타임에. 유충 발생 초기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해충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올해는 긴 장마로 인해 습도가 높아져 잎 도열병 발생률도 30%로 예년보다 높게 조사돼 초기 방제가 늦어지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비례해충인 홍명나방이 많이 중국에서 넘어온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길어지면서 도열병 그런 병행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온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해충들의 밀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피해가 예상이 되지만 지금 적기에 방제해가지고 그걸 예방을 하는 게 지금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농기센터는 순회 예찰 결과를 지자체와 농협에 통보해 공동 방제 시기를 조율하고 각 농가마다 비가 잠시 멈춘 시간에라도 방제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뉴스 박찬입니다. 낙동강하구 에코센터가 낙동강하구와 을숙도 습지의 아름다운 경관을 알리는 낙동강하구 숨은 포토존 찾기 캠페인을 펼칩니다. 낙동강하구에 숨어있는 포토존 8곳 중 2곳 이상을 방문한 인증사진과 소감을 에코센터에 올리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로 8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우수작품은 9월 4일 에코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낙동강하구 에코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면서 낙동강 하구와 을숙도를 알릴 수 있는 공모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정구가 관내 노후 공동주택 1개 단지를 선정해 무료 전기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공동주택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 동부지사와 함께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남산동 삼성아파트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전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세대에는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접촉이 불량한 단자나 노후 전선 등 경미한 문제는 현장에서 즉시 해결했다고 금정구는 밝혔습니다.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부산시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공공도서관의 책 대여와 반납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는 시니어 북 딜리버리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비대면 방식으로 도서 대여, 반납 서비스를 하고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선 60명을 모집해 북구와 금정구, 기장군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근무 시간은 월 60시간 이상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최대 71만 2천 원입니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달 7일까지 북구와 금정구, 기장군 시니어 클럽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진로 변경 전입학을 8월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입학 제도는 현재 재학 중인 학교와 적성이 맞지 않아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의 학교 계열을 반영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진로 변경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전입학 배정 원서를 작성한 뒤 시교육청이나 해당 학교로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입학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출석과 성적, 징계 등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산교육청은 2013학년도부터 진로 변경 전입학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평균 70여 명이 진로 변경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가 8월부터 벌점 감경 교육을 확대 편성해 운영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들의 생계 곤란을 막기 위해 벌점 40점 미만의 운전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매월 1, 3주 목요일에 교육이 진행됐지만 8월부터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셋째 주 목요일은 오후 6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교육이 확대됩니다. 교육 내용은 최근 교통사고 특성과 안전운전의 기초, 운전자 안전의식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금정구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20년 금정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4일 회의에서는 올해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심의하고 발달장애인 주요 사업 안내 등이 이뤄졌습니다. 7월 31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오전부터 구름 많이 끼겠고 일부 지역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3도, 낮 최고기온 29도의 분포로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겠으니 모자나 양산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 경기 북부, 남부지방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내리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 내륙지방은 오후부터 밤까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물결은 최대 1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다음 주 중반까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은 지역에 따라 28도에서 32도 사이를 오가며 덥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